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스의 유미입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잘 맞으셨나요? 2022년에 올리는 첫 번째 영상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새해에 독일에서 바뀌는 것들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바뀐 코로나 규정부터 최저임금 인상, 대마 합법화, 짧아진 계약 해지 기간 등등 삶에 꽤나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 변화들이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는 2022년에도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따라서 코로나 관련한 여러 가지 새로운 법안들과 규정들이 생겨났는데요. 먼저 2차 접종 후 9개월 안으로 부스터를 맞지 않으면 감염 예방 효과가 사라지는 걸로 보기 때문에 미접종자로 구분이 된다고 해요. 미접종자의 경우 외식, 대중교통 이용 등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증상이 경미한 오미크론이 퍼지면서 아직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증상이 더 이상 없는 경우 원래 2주였던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이 음성 판정된 PCR 테스트 결과가 있다면 7일로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외식을 하고 싶은 경우, 그러니까 요식업체에서는요, 다시 스파이기 플러스가 적용이 되는데요. 즉, 접종자와 완치자도 당일 테스트한 음성 결과를 소지해야만 음식점에 출입을 할 수가 있고, 반면 부스터를 맞은 사람들은 당일 테스트 없이 접종 증명만 보여주면 출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행일은 주마다 다르고 1월 10일 오늘 기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곧 시행될 거라고 합니다. 운전자들이 알아야 할 규정도 있는데요. 역시 아직 시행일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는 차 안에 적어도 2개의 의료용 마스크를 상시 구비해 둬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독일 내에서 통용되는 코로나 접종 증명 앱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에서는 또 각각 다른 앱이나 서류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여행을 할 때 좀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럽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앱을 만들어서 어느 유럽 국가든 이 앱 하나만 있으면 쉽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뿐 아니라 여태까지 독일 내에서는 노란색 접종증명 수첩을 써왔는데요. 이 수첩을 천천히 없애고 디지털 접종증명서를 도입을 해서 모든 접종 내역을 간편하게 열람하고 소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접종을 받고 난 후에 병원에서 디지털로 기입할지 기존의 수첩에 기입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혹시 디지털 접종 증명서에 잘못된 정보가 기입이 된 경우에는 약국에서 무료로 수정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코로나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내용들이었고요. 지금부터는 다른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가격이 인상되는 것들이에요. 난방 및 운송 연료에 부과되는 탄소 가격이 오르면서요. 자연스럽게 기름값도 올랐는데요. 휘발유와 디젤 가격이 리터당 약 1.5센트씩, 난방에 쓰이는 가스는 킬로와트당 0.1센트씩 올라간다고 합니다. 담배세도 높아져서 20개들이 한 갑에 약 10센트씩 값이 오르고요. 펀트, 그러니까 빈병 보증금이 원래는 없던 모든 다른 병에도 1월부터 보증금이 생겨서 음료값도 오르게 되었어요. 물론 반납하면 다시 돌려받긴 하지만요. 우유병에는 아직 적용이 안 되는데요. 2024년부터는 우유가 들어있는 병에도 보증금이 생길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물품들의 가격이 올라서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최저임금도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시간당 9.6유로였던 최저임금이 1월부터는 9.82유로로 오르고 7월부터는 10.45유로로, 그리고 그 후에는 12유로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해요. 다만 미니잡으로 한 달에 벌 수 있는 상한선인 450유로는 아직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미니잡을 하시는 분들은 월 450유로를 넘기지 않도록 일하는 시간을 좀 잘 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한선도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곧 월 520유로로 올라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킨더겔츠는 일단 변함이 없고요.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1월부터 월 4유로가 오른 209유로를 수령할 수 있다고 해요. 아이가 아파서 부모가 일을 나갈 수 없을 때 수령하는 돈인 킨더칸겐겔츠는 아이가 코로나로 인해 아플 때 원래 열흘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요. 30일로 늘었으니까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환경 보호를 위해 생겨난 변화들을 좀 알아볼게요. 1월부터 슈퍼에서 살 수 있었던 일회용 비닐봉투가 사라집니다. 대신 계산대 앞에서는 이제 다회용 비닐 가방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엄청 얇은 과일 야채용 비닐봉투 있잖아요. 이 봉투는 아직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기차 안에서 티켓을 구매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부터는 이게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종이 티켓 발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인데요. 탑승 전에 티켓을 구매하면 종이로 발급이 가능한데 기차 안에서는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 미리 앱이나 역사에서 티켓을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망가졌거나 더 이상 쓰지 않는 작은 전자제품들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저는 항상 좀 분리수거하기도 애매하고 해서 처리를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작은 전자제품들은 슈퍼에 갖다 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자제품을 팔아왔고 크기가 800제곱미터 이상인 슈퍼는 버리는 전자제품을 수거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해요. 단 한 변이 25cm 이하인 전자제품만 버릴 수 있고 큰 제품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작년에 승인된 수평아리 도살 금지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어서요. 독일이 수평아리 도살을 금지하는 실질적인 첫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부화 전에 암수를 구별해서 수평아리를 도살하는 관행을 없애자는 법안인데요. 비록 계란값이 조금 오를 수 있겠지만요. 이제 슈퍼에서 수평아리 도살 없이 생산된 계란을 어디에서나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구입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솔깃한 소식도 있는데요.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2022년까지 최대 9,000유로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해요. 이 보조금의 이름이 이노바치온스프레미라고 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자세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독일은 탈원전을 선언했는데요. 2022년 말까지 남은 원전들을 폐쇄하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에너지 공급을 충당하기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의 생산을 더 늘리고 있다고 해요. 다음은 계약 해지 기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태까지는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해지 신청을 해야만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었고 해지하는 것도 복잡해서 심지어 해지를 대행해주는 회사까지 있었죠. 해지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억울하게 계약을 1년 더 유지해야 하는 일들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해지 기간이 올 3월부터는 1개월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집계약, 핸드폰, 헬스장, 수영장 등등을 해지할 때 이제 복잡하게 이메일 보내고 어쩌고 할 필요가 없이 사이트에 그냥 해지하는 버튼인 퀼디궁스 버튼이 생겨서 이 버튼만 누르면 깔끔하고 간단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 종종 핸드폰 혹은 인터넷 요금제에 관련한 광고 전화가 와서는 나중에 보면은 딱히 동의하지 않은 서비스가 신청되어 있는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는 이런 구두 계약을 체결하는 게 불가능해져서 고객이 이메일이나 편지처럼 서면으로 확인을 해야만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좀 아까 얘기했던 접종증명서의 디지털화와 같은 맥락으로 병가를 내는 것도 디지털화 될 예정이라고 해요. 의사의 진단서를 더 이상 종이로 받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형식으로 받는 건데요. 의사가 보험사에 보내고 보험사에서 회사로 바로 전달이 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인데요. 모든 병원에 다 적용이 되어야 하니까 언제부터 제대로 적용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합니다. 병가뿐 아니라 처방전도 디지털화될 예정인데요. 병원에서는 QR코드를 발급받고 약국에서도 이 QR코드를 보여주고 약을 탈 수 있게끔 하려고 한다고 해요. 역시 모든 곳에 적용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고 하고요. 다음은 대마초 합법화에 관한 소식인데요. 이전부터 쭉 대마초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져 왔는데요. 정확히 언제 될지는 미정이지만 빠르면 올 가을에 합법화가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암시장에서 확인되지 않은 위험한 성분들이 팔리는 것보다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규제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그 근거라고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앞으로는 어쩌면 유럽 내에서 화려한 색상의 타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월 4일부터 타투에 사용되는 특정 몇 가지 색이 유럽연합 전체에 금지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는 자주 사용되는 색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타투이스트들은 이때부터 이 색을 소장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방부제 성분을 비롯해서 건강에 좋지 않을 수도 있는 화학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2022년부터 독일에서 바뀌는 것들에 대한 소식인데요. 특히 코로나와 관련된 규정들은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저는 며칠 전에 2022년에는 좀 더 생산적이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고 싶어서 이것저것 계획을 세워봤는데요. 이 계획과 바램들이 이루어지려면 제일 먼저 코로나가 종식되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정말 코로나가 끝나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치스!